안녕하세요. 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진행을 맡은 미소가 해맑은 남자 주호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고학자 정혜주입니다. 네. 오늘 그 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첫 시간인데요. 네. 이 제가 뭐 고고학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에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정혜주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고고학은 도대체 어떤 학문입니까? 혹시 고고학자 그러면 어떠한 장면이 생각나세요? 고고학자 뭐 요즘 제가 본 영화 그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고고학자가 막 그 공룡 화석을 막 찾아서 막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예, 뭐 그런 장면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네. 흙더미 사이에서 뭐 물건을 보고 있고 뭐 네네. 돋보기 들여다보고 네네네. 뭐 그런 모습이죠. 생소해요. 그래서 네. 예, 고고학자들 별명이 두더지입니다. 아, 못 들어보셨죠? 두더지가 땅을 팔잖아요. 땅을 파죠. 예. 그래서 뭐 세월이 흘러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 파괴가 돼서 이제 흙에 파묻혀 있게 되잖아요. 파묻혀 있게 되면 뭐 세월이 흐르면 흙이 쌓이고 나무도 자라고 그런 것을 다시 파헤쳐서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 위에서 물질적 증거 위에서 잃어버렸던 역사를 다시 재정립하는 학문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증거들을 찾아서 예. 그러니까 무조건 역사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 증거가 있을 때, 그러니까 화석이라든가 이제 화석 같은 게 있을 경우, 화석이 있으면 이러한 동물이 여기서 살았다. 아니면 이러한 사람이 여기서 살았다.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증거의 토대 위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 몇 년 동안 살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문헌 같은 게 있어서 예. 뭐 증거가 그 문헌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문헌이 있는 역사적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문헌이 없을 경우 대부분의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제 문헌이 없을 때 이 잃어버렸던 이제 역사 이런 것을 되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헌 없는데 문헌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뭐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세기 문자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할 마야 문명의 뭐 상형 문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글을 남겨놨는데 그걸 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언어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원해서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역시 고고학자들이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역사를 되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문헌에 없는 역사를 그 증거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밝혀내는 게 고고학이군요. 사실 재구성을 한다 그러는 게 맞습니다. 재구성.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잃어버렸잖아요. 흙 속에 파묻혀 가지고 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어떤 어여쁜 아가씨가 여기서 누구와 사랑을 했대. 뭐 그렇게 살았대더라. 근데 그거는 이제 얘기만 있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땅을 파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집을 찾아내고 보금자리였을 것 같은 뭐 주거지를 찾아내면 여기 증거가 있어. 정말 그 두 사람이 여기서 살았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좋아서 뭐 도망을 와서 여기서 살았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사실들이 아니라 아직 안 알려졌거나 잃어버렸던 그 역사를 찾아내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학문이다. 기억해 주지 않으면 그 시간은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물질적 증거를 제시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첫 시간인데요. 그 뭐 치첸 이츠야의 일부가 메소아메리카의 문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메소아메리카는 도대체 어디예요? 생소하시죠? 네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것은 이제 치첸 이츠라는 유적지인데요. 치첸 이츠야?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거의 말기 후기의 유적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야 문명. 치첸 이츠야가 지명이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치첸 이츠는 저기 보면 표시해놨잖아요. 네네. 빨간 표시가 있는 곳인데요. 네. 톡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유카탄 반도입니다. 유카탄 반도의 중간쯤에 있는 유적지거든요. 유카탄 반도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익숙한 것 같아요. 유카탄 반도를 이제 크게 한 건데요. 치첸이산 요 가운데 보이죠? 네. 그리고 유카탄 반도는 혹시 에네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나깽? 에네깽. 에네깽? 예. 옛날에 무슨 이영애 씨가 아 맞아요. 뭐, 맞아요. 맞아요. 뭐, 영화 나왔죠. 예, 애니깽인가 뭐 그런 예, 건데. 에니깽. 영설란의 일종인데요. 아. 유카탄 반도 북부에 예. 이 많이 자라는 이제 나무들이 식물인데요. 아, 그게 애니깽이에요? 예. 유카타 반도는 어디예요? 유카탄 여기가 지금 유카탄 반도거든요. 요 어디? 전체. 아메리카 그럼 아메리카 그쪽에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어. 돌아가 보면 지금 요 부분이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 그리고 유카탄 반도는 중미 정도, 중미죠. 아. 지금 요 중미에 있는 것이 유카탄 반도입니다. 아, 그래서 메소아메리카라고 예, 하는구나. 예, 예.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간 메소. 예, 아. 예, 중간이라는 뜻인데요. 아. 예, 그 유카탄 반도를 지금 이제 확대해 놓은 거. 유카탄 반도만 해놨습니다. 거기에 예, 그 중간이 이제 치첸이사고요. 예. 왼쪽이 메리다고 오른쪽이 칸쿤입니다. 메리다는 이 유카탄 반도 북부에는 이제 에네깽이 자라는데요. 에네깽이 식물인데 예. 굉장히 이 섬유질이 질깁니다. 그래서 나일론이 나오기 전에 예. 밧줄을 만드는 데 썼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1500년, 1400년 이때는 전부 다 범선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밧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범선. 배? 예, 배 얘기하시는 배에서 거죠? 이제 예. 밧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이 생산되는 대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녹색의 황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줄을 만드는 식물이 예, 애니깽이구나. 예, 애네깽이 이제 섬유거든요. 아. 근데 그 애네깽 농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905년에 한 1,300명 정도 도착합니다. 1,321명인데요. 1905년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 애네깽 농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와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죠. 근데 한국은 일제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뭐 거기서 거의 억류되다시피 해서 대부분이 못 돌아갔어요. 그래서 유카탄 반도 북부, 쿠바 이쪽에 이제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도 저기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905년에 1,321명이 가 있었어요? 예, 예. 어떻게 갔어요? 그 에네깽 농장에 일을 하러. 일하러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1905년에. 1905년에. 그러니까 오. 조선 말기에. 오, 벌써 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그렇구나. 1300. 그래서 그 영화가 나왔구나. 예, 그래서 그 2005년에 200주년 기념으로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그때 갔던 사람들이 3.1 운동 일어나니까 여기서도 만세 운동 일으키고 후원금도 모아서 보내고 그랬어요. 그 애네깽 농장에서 일하면서. 벌써. 예. 그래서 우리한테도 야. 유카탄 반도 익숙한 곳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곳은 이제 깡쿤이라는 유적지인데요. 이 깡쿤은 현재 요즘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죠. 깐꾼. 예. 네. 요쪽이 깡쿤이거든요. 깐꾼. 예. 요쪽이 깡쿤이거든요. 유카탄 반도 깡쿤. 그 치첸이사는 그 중간쯤 있어요. 치첸 이시아. 네. 이게 그러니까는 무슨 뜻입니까? 마야어인데요. 마야어. 예. 예. 마야어인데 치는 입구란 뜻입니다. 네. 그리고 채는 우물이라는 뜻이거든. 물, 샘물. 샘물. 이런 뜻. 그러니까 이사는 종족 이름이에요. 예. 이사족의 샘물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거기가 샘물이 큰 샘이 있거든요. 샘물의 입구라는 뜻이구나. 예, 샘물의 입구에 두고 이사족이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치첸이사.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치첸이시아 첫 번째로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예, 그래서 건데.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와도 인연도 있고 그리고 칸쿤이라는 새로운 휴양지도 있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유적지도 가서 문화도 즐기고 이제 휴양도 즐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준비한 곳인데요. 네. 혹시 여기 메소아메리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혹시 1492년이 무슨 일이 있었던 일인지. 1492년.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종대왕이 왕을 할 때인가요?
1492년 세계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고고학이 사실은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잘 몰라서 이제 오늘 이제 고고학을 이렇게 좀 알아가는 우리 청취자들과 같은 입장으로 가는데요. 1492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죠? 콜럼버스가 이 대서양을 건너서 네. 아메리카에 도착한 해이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예. 그 아메리카를 발견한 해가 그 1492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굉장히 유럽적인 시각에서 있는 거고, 아메리카에 그 사람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 근데 콜럼버스는 그 당시에 자기가 그때 이제 1400년대, 1500년대 네네. 이때가 대항해 시대라 그러잖아요.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둥글고 뭐 그 학설이 지동설. 지동설도 나오고 예. 이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둥그니까는 뱅글뱅글 돌아가 만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가면 인도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럼버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기 콜럼버스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콜럼버스가? 그게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유럽적인 시각이죠. 유럽에는 눈을 보면 이제 신대륙이죠. 네. 근데 유럽인이 도착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메리카에? 아메리카에 사람들이 있었죠. 그 그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맞아. 인디안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그리고 인디오라고 하기도 그게 하고요. 원주민들 인디안. 네네. 원주민들 인디안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인디안이라고 하게 된 이유가 네네.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쪽 육로로 가면 네. 인도에 도착했었어요. 근데 육로로 가지 않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딱 도착을 하면 바로 인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바로 여기. 그러니까는 요걸 이제 드물다고 생각하면 여기 태평양과 아메리카를 싹 빼고 그다음에 대서양을 건너면 인디아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인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신대륙을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 그래서 저기 인디안이라고 부르게 됐죠. 아니, 영어로는 인디안이고 스페인어로는 스페인어나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는 이제 인디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해서 인디언이라고 불렀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도가 아니었잖아요? 인도 아니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메소아메리카잖아요? 아메리카는 후일에 그러니까는 그들이 빨았던 여기를 빼먹은 거예요. 태평양도 빼먹고 아메리카도 빼먹고 그다음에 대서양만 지나면 바로 인도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실제로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그다음에 대서양 외에 태평양이 있었던 거죠. 근데 콜럼버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콜럼버스는 그냥 인도인지 알았던 거예요? 예, 인도죠. 그 후에 한 5년쯤 후에 이탈리아 사람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다시 탐험을 하고 이게 유럽 사람의 눈에는 이제 신대륙, 몰랐던 대륙인 거죠. 몰랐던 대륙이 있는 걸 알아서 그 아메리코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라서 아메리카라고 발명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메리카. 네, 나중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탐험을 위해서 요 보면 이제 영국 이 북유럽 사람들은 주로 이제 캐나다, 미국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이쪽 사람들은 이제 중남미, 중남 이런 나라 와서 이제 북쪽은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 영어를 쓰는 계통이죠. 그리고 중남미는 라틴 아메리카, 라틴어 계통 그러니까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뭐 포르투갈 이러한 언어들을 쓰는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어쨌든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인도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새로운 대륙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한 건가요? 네, 인지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인디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인디언이라고 그렇죠. 불러도 안 돼. 그리고 그래서 현재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인디언. 그렇죠. 뭐 아쉬우니까 우리도 인디언을 인도 사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인디언. 인디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지 말아야죠. 이거 실제로 그 인디언들이 아니네. 그냥 아메리카인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그 아메리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전에 이 1492년 훨씬 이전에 1492년 넘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네. 어디서 넘어갔죠? 지금 보시는 이제 지도가 고대 사람들의 이동을 그린 건데요.
고대 사람들의 예. 이동. 예. 스페인 사람들은 요로 건너왔잖아요. 그렇죠. 요로 건너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네네. 그게 1492년이나 돼서 건너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거의 뭐. 근데 예. 이쪽으로 태평양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네. 이 아시아 대륙에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아시아 대륙에서 예, 이쪽 시베리아 보이죠? 시베리아. 시베리아. 네, 저 그리고 위에. 예, 네. 대한민국도 네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있고. 네네. 지금 이거 붉은 선이 아시아 대륙 쪽에서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가는 선이잖아요. 네네. 야, 이 고대 사람들이라 그러면 사실 구석기 뭐 이런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완전 근데, 옛날, 완전 예, 옛날. 네. 아주 옛날 사람들. 예. 근데 이제 가장 나중에 이제 넘어간 사람들이 네. 몽고 인종이에요. 몽고인종? 예. 몽고인종 우리도 몽고인종. 예, 우리가 몽고 인종이에요. 예. 몽고 인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인종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인디아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 약간 동양 계통으로 보이던데요? 중남미 사람들이 우리랑 닮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인디언들이 약간 우리 동양 사람 같이 생겼네요. 그게 몽고인종들이에요? 예. 그럼- 만년에서부터 한 15,000년 전에 지금 현재는 이제 베링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하고 저 위를 보세요. 예? 아시아하고 아메리카 대륙 북부가 지금 바다로 떨어져 있는데 네네. 한 10,000년에서 15,000년 전 사이에는 그게 얼음 지금보다 훨씬 날씨가 추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음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저 사이에 여기 얼음이 덮여져 있었군요. 뭐 예. 술록을 타고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유목민들이 예, 옛날에 유목민들이 예.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로 벌써 예. 옛날에 우리는 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그러면 콜럼버스가 1400년이면 훨씬 우리 동양 몽고인종들이 훨씬 더 먼저 발견한 네,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보면 에스키모인 있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저 몽고 맞아요. 북부 몽고인입니다. 눈도 조그만한데 그렇구나. 에스키모인 거의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유카탄 반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야 사람들은요.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몽고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인종의 종류 몽고 반점이 있고요. 우리도 있잖아요, 몽고 반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야 사람들은 정말 우리랑 뭐 같은 종족이라 그래야 될까? 결국은 동양인들이 먼저 가 있었군요. 네, 이미. 그리고 또 이 북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네. 남쪽으로도 가요. 예. 동남아시아 쪽도 전부 다 몽고 인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 멜라네시아, 호주, 그리고 폴리네시아를 태평양을 건너서 북쪽은 그래도 뭐 육지를 건너서 갔지만은 남쪽 같은 거는 남쪽 경우에는 폴리네시아 보이죠. 폴리네시아. 그쪽으로 해서 네. 태평양을 건너서 밑에. 예. 네, 이쪽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폴리네시아. 네. 폴리네시아 쪽을 거쳐서 남쪽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여기 안데스 문명. 그럼 여기 이것도 그때도 그럼 배가 있었나요? 그렇죠. 배가 있었어요? 원시인들의 배. 아. 원시인이라기보다도 고대 사람들의 배. 와. 그래서 이렇게 멀리? 아메리카의 거대한 이제 두 문명이 하나가 이제 메소아메리카 문명이고요. 중미 쪽에 있는 문명이고 그래서- 남쪽은 안데스 문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북쪽은 그런 대로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쪽으로 간 거는 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안 믿겨요. 왜냐면 여기 배가 이렇게 여기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대륙이 다 붙어 있었다. 그건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 이런 얘기는 저도 대륙이 다 붙어 있어. 그거는 너무너무 이제 지질학적인 시간이고 시각이고. 예. 아니 시각이 아니라 시간. 시간.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래전의 얘기죠. 완전 옛날. 그 인류가 나타나기 전에 이 얘기입니다. 인류가 그렇구나. 나타나기 전에 이제 옛날 얘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주호스님 같이 네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저도 실험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했죠? 1947년에 또르 헤여달이라는 분인데 네네. 뭐 발음이 제가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르 헤어단 헤여달. 헤어달. 예. 또르 노르웨이의 헤어달. 인류학자세요. 예. 이분은 이 안데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 있는 분들이 배를 타고 폴리네시아 쪽으로 건너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류만을 따라서 이 남미에서 이 폴리네시아 쪽으로 도착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페인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헌에 따라서 잉카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대로 배를 만든 거예요. 뗏목. 네, 뗏목을 예,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모진 뗏목은 아니었고요. 약간 배같이 생긴 뗏목이에요. 근데 그 뗏목을 만드는 재료가 발사나무예요. 그쪽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이 발사나무는 특징이 이 나무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물에 두면 바람 구멍이 있어가지고 위에 한 20%는 절대로 물에 안 가라앉습니다. 근데 보통 나무로 만약에 뗏목을 만들면 이 가다가 물에 점점 물을 흡수해가지고 팡당 빠질 거예요. 근데 발사나무는 위에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배가 준비되자 이 1947년 4월 28일 날 페루의 까마우강을 출발해서 네. 이제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네. 그 뗏목으로 재현한 뗏목으로. 네, 재현한 뗏목으로. 네. 그리고 뭐 파도도 만나고 해류도 왔다 갔다 하고 뭐 20m가 넘는 파도를 만난다나요, 어쩐다나요. 하여튼 그래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이 6명이 드디어 이 폴리네시아의 뚜아모트 섬에 도착해요. 뚜아모트 섬. 뚜아모트 섬이 어디? 네, 뚜아모트 섬은 네. 여기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정도. 여기? 네. 아. 그러니까 이 남태평양의 섬들에 되게 제일 처음에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도에 그래서 도착했다. 물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호주나 멜라네시아 쪽으로까지 가려 그러면 아직도 시간 걸리겠지만 그렇죠. 생각보다는 이 고대의 사람들이 쉽 빠르게 이동을 한 거예요. 102일이면 예, 예, 빠르네요. 3개월 만에. 네. 그 뗏목 가지고. 예, 뗏목까지. 와 대단하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게 그렇죠. 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안데스 지역에서 네. 폴리네시아 쪽으로 네. 그 옛날 사람들도 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뗏목. 그래서 이 얘기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이 몇 년 후에는 다큐로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네, 1950년에.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 1951년에 다큐를 만들어서 네. 아카데미상을 받을 거예요. 아직 안 받았어요? 1951년에 아카데미 받았어요? 예. 받았네. 51년에. 네, 51년에 받고. 네네.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아시죠? 네, 영화 알죠. 인디아나 존스. 어렸을 때 저 봤죠. 그렇죠. 고고학자의 그러니까,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화에 고고학자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인디아나 존스의 모델이 바로 이 헤이어달입니다. 헤이어. 그러니까 증거를 찾기 위해서 네. 모험을 불사한다. 그 사람이 인디아나 존스의 그 주인공의 그 모델이군요. 네, 모델이 됐어요. 헤이어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콘티키가 우리나라에서도 콘티키라는 영화가 2013년에 상영이 됐더라고요. 저도 못 봤는데. 근데 사실 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콘티키호의 실험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 헤이어달은 이 더 남태평양의 사람들이 안데스 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일 이쪽에서 도로 해류를 타고 안데스 쪽으로도 갈 수 있었거든요. 갈 수 있었고 지금은 이 몽고인들이 폴리네시아 쪽으로 와서 폴리네시아 쪽에서 아메리카 쪽으로 건너갔다는 거 있죠. 그것이 이제 정설로 그러니까 믿어지고 이렇게도 있습니다. 몽고인들이 이렇게도 내려오고 네,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도 가고. 배를 또 타고도 가고. 예, 그리고 그쪽에서도 사실 오기도 했어요. 위에서도 하니까. 내려오기도 했고. 예.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대인들은 훨씬 자유롭게 왕래를 많이 하고 빈번하게 했던 걸로